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아침 6시에 케어유 뉴스에서 보내주는 김영래 편집장님 칼럼 받아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매일 아침 받아보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가 바로 그 칼럼 중 하나입니다. 기술시대 젊은 노동자의 불행과 노동의 존엄이라는 제목인데요. 요즘 Z세대가 직장에서 힘들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그냥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이렇게 넘길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칼럼을 가지고 지금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마주한 노동 환경이 예전하고는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칼럼이 처음부터 딱 짚는 게 있더라고요. Z세대가 회사에서 불행하다 느끼는 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뭔가 예상치 못한 그림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칼럼 읽으면서 사실 제일 좀 오싹했던 부분이 이건데요. 젊은 노동자들이 이제 그냥 일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무슨 측정되고 관리되는 데이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표현이 정말 날카롭죠. 채용 때부터 좀 그렇잖아요. AI가 이력서를 몇 초 만에 휙휙 본다 그러고 심지어 온라인 면접 볼 때는 표정이나 목소리 톤, 눈 깜빡이는 것까지 분석해서 점수를 매긴대요. 네, 진짜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쓰이고 있죠. 이게 다가 아니죠. 일단 회사 들어가면 키보드 얼마나 치나, 마우스 얼마나 움직이나, 심지어 자리 비우는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막 추적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른바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닌 거죠. 이미 현실인 거죠. 네, 칼럼에서도 딱 그 감시 자본주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젊은 직원들은 끊임없이 보여주기식 생산성, 이걸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게 내가 진짜 실력이 느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계가 시키는 대로 숫자를 맞추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김영래 편집장님이 아주 예리하게 잡아낸 개념이 바로 그 존재의 피로라는 건데요. 존재의 피로요. 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번아웃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다 타버린 느낌.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번아웃이 약간 연료가 다 떨어진 느낌이라면 이 존재의 피로는 내가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로 이렇게 측정되고 평가받으면서 인간 고유의 어떤 감정이나 직관, 복잡한 판단 이런 것들이 살자리를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좀 더 근본적인 허무함 이런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뭔가 더 깊은 문제군요. 그렇죠. 내 가치가 그냥 시스템이 매기는 숫자로만 증명될 때 나는 도대체 뭔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 앞에서 굉장히 깊은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름 아래서 인간적인 판단 과정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있다는 어떤 경고등 같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피로. 아, 정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어떤 감정을 정확하게 딱 짚어내는 표현 같아요. 그럼 칼럼에서는 이런 존재의 피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나요? 그냥 기분이 좀 안 좋고 의욕이 없고 이걸 넘어서는 뭔가 더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칼럼이 노동경제학자들 연구를 인용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직무 만족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사실은 높은 연봉이나 좋은 복지 이런 것 자체보다는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자율성이요? 네, 내가 내일의 방식이나 속도를 어느 정도는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느낌? 그 통제감 말이죠. 아, 네네. 그런데 기술이 점점 더 이 자율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해도 관리자가 직원 컴퓨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업무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시스템들이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AI가 개인별 성과를 데이터로 쫙 뽑아서 점수로 보여주면 관리자는 복잡한 맥락 같은 거 잘 안 보고 그냥 그 점수만 보고 기계적으로 다음 업무 주시하거나 평가 내리거나 이렇게 흘러가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직원 스스로가 나는 그냥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인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칼럼은 지적해요. 네. Z세대가 농담처럼 회사 아니라 감옥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이런 자율성 상실에서 오는 어떤 깊은 무력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죠. 아, 자율성이 사라진 자리에 무력감이 들어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와, 그렇다면 뭐 창의성이라던가 주도성 이런 거는 정말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율성이 없는데 과연 거기서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칼럼에 따르면 지금의 효율 중심 시스템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도처럼 예측하기 어렵고 당장 성과로 딱 측정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약간 관리상의 리스크로 보는 경향이 짙다는 거예요. 아, 리스크로 본다. 네. 대신에 모든 걸 측정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효율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고 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직원들이 스스로를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의 톱니바퀴처럼 느끼기 쉽고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가치를 만드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런 의미를 발견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와, 결국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자율성이나 의미 찾기라는 욕구를 억누르고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 상실, 의미 찾기의 어려움, 여기에 더해서 칼럼이 또 주목하는 심각한 문제가 고용 불안정성이잖아요. 이건 사실 뭐 이전 세대도 어느 정도는 겪었던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젊은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좀 그 양상이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칼럼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줘요. 과거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정규직이라는 좀 안정적인 틀 안에서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계획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평생 직장 개념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평생 직장은 거의 사라졌고 괜찮은 정규직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에 단기 계약직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기그워크 이런 게 확산되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늘 이 일이 언제 끝날까? 다음 일은 또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그냥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퇴직금이나 안정적인 연금 수령 같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이런 조건에서는 안정적인 생애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사람을 뽑는 그 과정 자체도 점점 더 좀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이력서 내면 AI가 몇 초 만에 그냥 당락 결정하고 심지어 1차 면접관이 사람이 아니라 챗봇인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고요? 이건 좀 효율성을 넘어서는 문제 같은데요? 그쵸.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알아보고 평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생략되면서 지원자들은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그냥 무슨 부품처럼 취급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기분이 정말 안 좋겠네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아주 깊은 상실감, 냉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칼럼에서 인용한 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25세 이하 청년층의 직업 만족도가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 15%포인트나 급락했다는 사실은.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15%포인트나요? 와. 네, 이건 그냥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가 보내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위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기술 발전의 편리함, 효율성 뒤에 가려져서 외면하고 있었던 혹은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아주 값비싼 사회적 비용일지도 모르는 거죠. 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복합적이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칼럼은 이런 상황을 먼저 경험했던 시니어 세대, 기성 세대에게도 좀 따끔한 조언 같은 걸 던지고 있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칼럼은 지금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시니어 세대가 아이고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라거나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도 다 참고 했어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지금 일터에서 느끼는 좌절감, 불안감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동화, 효율성 지상주의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일의 본질적인 가치를 어떻게 깎아내리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일종의 카나리아 같은 신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탄광 속의 카나리아 비유.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과거 시니어 세대가 뭐 힘들었지만 동료들이랑 같이 땀 흘리면서 연대하고 때로는 뭐 부당함에 맞서서 같이 목소리도 내면서 느꼈던 어떤 노동의 자부심이라던가 인간적인 유대감 같은 게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낭만 같은 게 있었죠? 물론 그때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적어도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제 맺음이라던가 성장의 기회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기술에 의한 전방위적인 노동 감시 체제,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성과 압박, 이걸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대 간의 경험 차이에서 오는 오해, 불신, 그리고 단절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칼럼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돈 버는 수단을 넘어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과거에는 일터가 그런 가치들을 배우고 실현하는 되게 중요한 장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가치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덕으로 여겼던 인내심, 동료와의 협력, 공동체 의식,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가치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기계나 알고리즘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힘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칼럼이 지적하듯이 지금의 노동 환경은 젊은 세대가 이런 인간적인 역량을 배우고 발휘할 기회나 여유조차 잘 허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그 역할이 커질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지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까요? 칼럼이 제시하는 어떤 해법이나 방향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칼럼이 그냥 절망적인 진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제언을 던집니다. 첫째는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막연하게 참고 버텨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만 강요할 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구조적인 환경 조성. 네, 이건 단순히 좋은 리더 한두 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스템적인 변화라.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단기적인 성과 측정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라던가 실패를 좀 용인하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기술을 도입할 때 효율성만 볼 게 아니라 그게 인간적인 요소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마련. 이게 두 번째 제언하고도 연결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제언이 바로 그건데요. 기술이 인간의 감시하고 평가하는 도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기술을 좀 주체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합의와 명확한 기준선에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돕는 도구여야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AI 채용 시스템의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한다던가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직원 동의 없는 과도한 감시는 제한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지금 젊은 세대가 뭘 잃어가고 있는지, 왜 그토록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이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활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김영래 편집장님이 칼럼 전체를 통해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효율성 극대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의 개입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네. 젊은 노동자들이 단순한 데이터 생산 부속품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칼럼의 마지막 문장처럼 어쩌면 젊은 세대가 쉽게 직장을 떠나는 현상은 그들의 나약함이나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고 소외되는 비인간적인 구조로부터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불행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오늘 김현우의 편집장님의 칼럼 기술 시대 젊은 노동자의 불행과 노동의 존엄을 통해서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Z세대의 직장 내 불행이라는 현상 그 이면에 깔린 기술 발전의 그림자, 그리고 자율성, 의미, 존엄성 이런 인간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곱씹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인간다움을 지킨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참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칼럼 마지막 구절이 계속 맴도네요. 어쩌면 기계를 이기는 진짜 힘은 더 빠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더 깊은 인간성에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좀 깊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이 계신 일터나 생활 환경 속에서 기술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효율성, 그 이면에 혹시 좀 희미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인간적인 가치는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순간을 발견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아주 작게라도 인간다움을 되살리거나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시도나 작은 저항이라도 해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고민의 시작이 또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풀어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